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의 그 균형갈제를 비롯해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서 경기 화성, 인천 서구, 이 세종시가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살펴보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5차 국토종합계획이 무엇일지 좀 알아보면, 아시다시피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그 국토와 도시계획의 최상위에 위치한, 한마디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 발전의 미래상을 담았다. 또 부동산의 투자 지행도를 알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 20년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도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철도망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국가균형발전 계획, 이런 것들의 밑거름이 되고 모태가 되는 게 종합계획이니까, 이것만 잘 오늘 우리가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내 집 마련을 비롯해서 부동산 투자를 어느 지역에 할지, 또 언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토종합계획에서 아무래도 인구의 변화가,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2040년이 되면 아시다시피 80대 20, 그러니까 지방의 대부분은 지방 소멸도시, 소위 말하면 성장지역이냐 정체지역이냐 쇠퇴지역이냐 할 때 지방은 한 80%가, 어쩌면 전 국토를 보아도 80%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는 서울은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인구, 생활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민등록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활의 터전, 그러니까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곳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서울도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감소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생활 인구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서울은 좀 예외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경기도 화성을 말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만 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화성 평택 같은데 화성이 특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에 인구 예측에서, 이게 말하자면 종합계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원에는 영통구, 그 중에서 2040년까지 인구가 한 15%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성장지역이긴 하나 영통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서구도 인구가 증가해서 한 3만 가구 이상은 3만 명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방 균형 발전의 거점 지역으로 꼽혔는데요. 지금도 세종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 추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니 스마트 그린 3단이니 이러한 계획도 좀 잡혀 있어서 아무래도 세종시의 집값은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2030년까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그 자체가 꺼진다면 그 영향은 피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어떤 분들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런 건 없어요.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는 점, 아무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부동산 경기 변동 그 자체가 꺼진다면, 쪼그라든다면 수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도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만약에 활력을 찾고 호황기를 맞는다면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오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인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구 밀도.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구 밀도를 봐야 되고 소득 지표를 봐야 되죠.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소득이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또 중산층 이상이 대전과 청주를 비롯한 곳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유입하니까 젊은 도시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평균 나이가 한 43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굉장히 젊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족 기능. 자족 기능이 뭐죠? 교통, 교육, 산업, 상업,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아직도 세종시는 계속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 그럼 지금 왜 내려요? 하는데 그 왜 지금 내리는 이유는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일시적 조정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중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은 제1생활권과 제2생활권이다. 여기 세롬중학조, 양지중학조, 다정중이 있는 세롬동, 도담동, 이런 다정동, 아무래도 이런 학군 우수 지역이 관청과도 가깝고, 이러한 우수한 학군이 결국은 이 집값, 특히 주거의 생활권의 그 우열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제2생활권은 세종시의 대치동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강남구나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부산시에 보면은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대구의 수성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대전엔 서구나 유성구 이런 지역들을 생각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도 유망한 지역까지 또 변화의 발전의 미래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 중에서도 도심권의 변화가 굉장히 많고, 또 검단이나 청라, 광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좋았듯이 상계 신도시도 앞으로 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또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준비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집팔집 책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 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동안의 살집팔집 어플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